여러분, 코카콜라 한 병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북한 최고의 예술단, 모란봉악단의 아름다운 바이올린 주자가 서울 공연에서 처음 마신 음료수 한 모금. 그 짜릿한 탄산이 그녀의 23년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간 그녀가 애인과의 마지막 밤을 보내며 내린 결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목숨을 건 탈북, 그리고 1년 만에 다시 마신 그 맛. 오늘은 한 여성의 치열했던 자유를 향한 여정을 들려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녀가 플라스틱 병을 입에 댄 순간 23년간 알았던 모든 맛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코카콜라. 한국인 스태프가 건넨 갈색 액체는 그녀의 혀에 닿자마자 폭발했다. 탄산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짜릿한 전율을 일으켰고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김은별은 눈을 감았다. 이게 진짜 맛이구나. 평양에서 마셨던 대동강맥주도, 명절 때 배급받던 사탕도 이 맛 앞에서는 색바랜 추억일 뿐이었다. 그녀는 병을 놓지 못하고 한 모금 더 마셨다. 금지된 달콤함이 온몸을 적셨다. 김은별은 모란봉악단의 바이올린 주자였다. 16살에 선발되어 7년째 활을 켜고 있었다. 키 168cm의 몸무게 48kg, 긴 생머리와 도톰한 입술, 그리고 제복 안에서도 감춰지지 않는 풍만한 가슴선. 은별은 악단 내에서도 미모로 유명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치는 외모가 아니라 충성심에 있었다. 아버지는 인민군 대자였고 어머니는 당 간부였다. 은별은 태어날 때부터 체제의 꽃으로 자라났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묵념했고 연습실에서 하루 12시간씩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토요일 저녁에는 생활총화에 참여해 자아 비판을 했다. 모든 것이 당의 뜻이었고 은별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2024년 9월 남북관계 개선의 바람이 불었다. 평양과 서울은 문화교류 사업에 합의했고 모란봉악단이 서울 공연의 주역으로 선택되었다. 은별은 단원 30명 중 한 명으로 뽑혔다. 출국 전 일주일간 특별 교육을 받았다. 보이부 강사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남조선은 우리의 적이다. 화려한 외양 뒤에 부패와 타락이 숨어 있다. 절대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행동은 감시되고 모든 말은 기록된다. 조국을 배신하는 순간 가족이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명심하라. 은별은 고개를 숙였다. 평양 중구역 서성동, 그곳에는 부모님과 여동생이 살고 있었다. 은별이 실수하면 가족 전체가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간다. 그녀는 각오했다. 절대 당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9월 15일 모란봉악단은 고려항공 특별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은별은 처음 본 한국 땅에 발을 디뎠다. 공항은 평양순환공항의 10배는 넓어 보였다. 유리병 너머로 수백 개의 상점이 보였고 사람들은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자유롭게 걸어 다녔다. 은별은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다.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다. 보이부 요원 2명이 항상 단원들 곁을 지켰다. 호텔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은별은 창밖을 힐끗 봤다. 강남대로의 고층 빌딩들, 밤인데도 환하게 빛나는 네온사인, 거리를 메운 자동차들. 평양의 광복거리도 웅장했지만 이곳은 달랐다. 살아 숨쉬는 불빛이었다. 숙소는 잠실의 롯데호텔이었다. 은별은 룸메이트 2명과 함께 방을 배정받았다. 방 안에 들어서자 은별은 숨이 막혔다. 킹사이즈 침대 3개, 대형 평면 TV, 대리석 욕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 야경.
은별은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봤다. 대동강보다 넓고 다리 위로 자동차 불빛이 끝없이 흘렀다. 룸메이트 중 한 명인 김혜성이 TV를 켰다. 한국 드라마가 나왔다. 보이부의 지시로 즉시 껐지만 은별은 그 짧은 순간에 본 장면을 잊을 수 없었다. 여자 주인공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다. 그냥 웃고 있을 뿐인데 그 자유로움이 은별의 가슴을 찔렀다. 공연 리허설은 다음 날 시작되었다. 서울예술이전당 콘서트홀은 2,500석 규모였다. 은별은 무대 위에서 바이올린을 조율하며 객석을 훑어봤다. 평양의 만수대 예술극장보다 현대적이고 세련되었다. 음향시설도 뛰어났다. 리허설이 끝난 후 한국 측 스태프가 다과를 준비했다. 테이블 위에는 샌드위치, 과일, 음료수가 가득했다. 은별은 허락을 받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보이부 요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샌드위치 하나를 집었다. 한 입 베어 물었다. 부드러운 빵 사이로 양상추, 토마토, 치즈, 햄이 들어 있었다. 은별은 눈을 떴다. 이 맛. 평양에서는 고급 식당에서나 먹을 수 있는 치즈가 샌드위치에 이렇게 풍성하게 들어있다니. 그녀는 천천히 씹었다. 맛이 입안에서 폭발했다. 스태프 중 한 명이 웃으며 다가왔다. 입에 맞으세요? 더 드실래요? 은별은 고개를 저었다. 말을 걸어오는 것도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스태프는 친절했다. 목마르시면 음료수도 있어요. 콜라, 사이다, 오렌지 주스, 뭐든지요. 그는 테이블을 가리켰다. 은별은 시선을 돌렸다.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든 갈색 액체, 초록색 병에 투명한 액체, 노란색 액체. 평양에서는 본 적 없는 것들이었다. 스태프가 갈색 병 하나를 집어 은별에게 건넸다. 코카콜라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은별은 보이부 요원을 쳐다봤다. 요원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은별은 병을 받았다. 차가웠다. 뚜껑을 돌려 열었다. 치익 소리와 함께 탄산 기포가 올라왔다. 은별은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세상이 바뀌었다. 코카콜라는 은별이 알던 모든 음료와 달랐다. 탄산이 혀를 자극했고 단맛과 쓴맛이 조화를 이뤘다. 시원하고 상쾌했다. 은별은 눈을 감고 또 한 모금 마셨다. 이게 자본주의의 맛인가? 이렇게 달콤하고 중독적인 맛이 존재한다니. 은별은 병을 내려놓지 못했다. 계속 마셨다. 절반쯤 비웠을 때 보이부 요원이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동무 그만. 은별은 병을 내려놨다. 하지만 입안에 남은 여운은 지울 수 없었다. 그날 밤 호텔방에 돌아온 은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코카콜라의 맛이 자꾸 떠올랐다. 달콤함, 짜릿함, 시원함. 평양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맛. 은별은 입술을 핥았다. 다시 마시고 싶었다. 공연 당일 9월 18일 저녁 7시. 예술이전당 콘서트홀은 만석이었다. 2,500명의 관객이 자리를 채웠다. 은별은 무대 위에서 바이올린을 들었다. 지휘자의 손이 올라갔고 연주가 시작되었다. 은별의 손가락이 현 위를 춤췄다. 우리의 국기, 조선의 별 아리랑. 북한의 대표곡들이 흘러나왔다. 은별은 연주에 몰두했다. 하지만 가끔씩 객석을 힐끗봤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일부는 눈물을 흘렸다. 분단된 조국에 대한 애틋함이었을까? 은별은 알 수 없었다. 연주가 끝나고 기립박수가 쏟아졌다. 은별은 동료들과 함께 인사했다. 무대를 내려오는 순간 그녀는 가슴이 먹먹했다. 한국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적이라고 배웠지만
그들은 따뜻했다. 공연 후 리셉션이 열렸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문화예술인들이 참석했다. 은별은 다른 단원들과 함께 한쪽 구석에 서 있었다. 보이부 요원들이 감시하는 가운데 한국 측 인사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훌륭한 연주였습니다.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은별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다. 그때 테이블에 놓인 음식들이 눈에 들어왔다. 초밥, 스테이크, 파스타, 샐러드, 케이크. 평양에서는 김정은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만 볼 수 있는 음식들이 여기서는 그냥 놓여 있었다. 은별은 침을 삼켰다. 스태프가 다가와 말했다. 드세요. 배고프시죠? 은별은 접시를 들고 조금씩 음식을 담았다. 초밥 2개, 샐러드 1접시. 자리에 앉아 먹기 시작했다. 초밥의 신선한 생선 맛, 샐러드의 아삭한 야채와 고소한 드레싱. 은별은 포크를 놓을 수 없었다. 너무 맛있었다. 디저트 테이블에서 은별은 티라미수를 발견했다. 커피와 크림이 층층이 쌓인 케이크. 한 입 먹자 입안에서 녹아내렸다. 부드러운 크림과 커피의 쓴맛, 코코아 가루의 고소함이 조화를 이뤘다. 은별은 눈을 감았다. 이런 맛이 존재한다니. 평양의 옥류관에서 먹었던 냉면도 맛있었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다. 은별은 케이크를 다 먹고 다시 한 조각을 가져왔다. 보이부 요원이 눈썹을 찌푸렸지만 말리지는 않았다. 은별은 2번째 조각도 순식간에 먹어치웠다. 배가 불렀지만 마음은 더 허기졌다. 더 먹고 싶었다. 더 많은 맛을 경험하고 싶었다. 음료 테이블로 다가간 은별은 오렌지 주스를 집었다. 마셨다. 새콤달콤한 맛이 입안을 채웠다. 진짜 오렌지로 만든 주스. 은별은 한 잔을 더 마셨다. 그리고 또 코카콜라가 보였다. 은별은 주위를 살폈다. 보이부 요원들이 한국 관계자들과 대화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은별은 재빨리 콜라 병을 집어 가방에 넣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도둑질이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9월 20일 모란봉악단은 평양으로 돌아갔다. 인천공항을 떠나는 순간 은별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불빛이 멀어졌다. 가슴이 답답했다. 고려항공 기내에서는 냉면과 김밥이 제공되었다. 은별은 먹지 않았다. 입맛이 없었다. 3시간 후 비행기는 순안공항에 착륙했다. 평양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공항 청사는 서울의 10분의 1도 안 되어 보였다. 버스를 타고 평양 시내로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다. 주체사상탑, 대동강, 류경호텔. 하지만 이상했다. 전에는 자랑스러웠던 이 건물들이 이제는 초라해 보였다. 색이 바랜 선전 포스터, 낡은 트롤리버스, 어두운 거리. 은별은 고개를 숙였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건 배신이었다. 숙소에 도착한 은별은 가방에서 몰래 가져온 코카콜라 병을 꺼냈다. 룸메이트가 없는 틈을 타서 그녀는 뚜껑을 열었다. 탄산은 이미 많이 빠져 있었지만 그래도 맛은 여전했다. 은별은 한 모금 마시고 병을 서랍 깊숙이 숨겼다. 매일 밤 조금씩 마시기로 했다. 이게 서울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다음 날부터 일상이 재개되었다. 아침 6시 기상, 초상화 묵념, 연습, 생활총화.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다. 하지만 은별은 달라졌다. 연습 중에도 자꾸 서울 생각이 났다. 샌드위치의 맛, 티라미수의 부드러움, 코카콜라의 짜릿함. 은별은 바이올린 연주에 집중하려 했지만 손가락이 꼬였다. 지휘자가 연습을 멈췄다. 김은별 동무 무슨 일인가?
은별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연습이 끝나고 은별은 혼자 연습실에 남았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다. 23세의 젊은 얼굴,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은별은 애인 강철민을 만났다. 철민은 인민군 대위로 27세였다. 키 180cm의 건장한 체격, 각진 턱선,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 철민과 은별은 2년 전당 행사에서 만나 사귀기 시작했다. 철민의 아버지는 군 장성이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양가 부모의 승인을 받았다. 내년에 결혼할 예정이었다. 은별은 대동강변 산책로에서 철민을 만났다. 해가 지고 있었다. 철민은 군복 차림이었다. 은별을 보자 미소를 지었다. 은별아, 보고 싶었어? 철민이 은별의 손을 잡았다. 은별은 그 손이 낯설게 느껴졌다. 서울에서 돌아온 후 모든 것이 낯설었다. 나도 보고 싶었어요. 철민 동무. 은별은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두 사람은 강변을 걸었다. 철민이 물었다. 남조선은 어땠어? 많이 부패했지? 은별은 대답하지 못했다. 거짓말을 해야 할까? 아니면 진실을 말해야 할까? 철민은 은별의 침묵을 오해했다. 힘들었구나. 적지에서 우리 체제를 선전하느라 고생 많았어. 그는 은별을 끌어안았다. 은별은 철민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다. 철민의 채취가 익숙했다. 담배와 비누 냄새.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철민이 속삭였다. 오늘 밤 우리 시간을 가질까? 은별은 고개를 끄덕였다. 철민의 숙소는 평양 중구역의 간부 아파트였다. 혼자 사는 1인실이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아파트로 들어갔다. 북한에서 혼전 성관계는 금지되어 있었지만 간부 자녀들은 암암리의 관계를 맺었다. 결혼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눈 감아주는 분위기였다. 철민의 방은 작았다. 싱글 침대, 책상, 옷장이 전부였다. 창밖으로 만수대의 불빛이 보였다. 철민은 문을 잠그고 은별을 끌어안았다. 키스했다. 은별은 철민의 키스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딴 곳에 있었다. 철민의 손이 은별의 등을 쓰다듬었다. 천천히 내려가 허리를 감쌌다. 은별은 철민의 목에 팔을 두르며 키스에 응했다. 철민의 혀가 은별의 입 안으로 들어왔다. 은별도 혀를 내밀었다. 두 사람의 혀가 엉켰다. 철민은 은별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블라우스가 벗겨지고 흰색 브래지어가 드러났다. 철민은 은별의 가슴을 바라보며 침을 삼켰다. 은별아, 너 정말 아름다워. 철민이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은별은 작은 신음을 흘렸다. 응. 철민은 브래지어 끈을 풀었다. 은별의 풍만한 가슴이 공기 중에 드러났다. 75C 사이즈의 탄력 있는 가슴, 분홍색 유두. 철민은 유두를 입에 물었다. 빨았다. 은별은 몸을 떨었다. 아. 철민 동무. 철민은 한쪽 유두를 빨며 다른 손으로 반대편 가슴을 주무렸다. 은별의 몸이 달아올랐다. 철민은 은별을 침대에 눕혔다. 그리고 그녀의 치마를 벗겼다. 팬티도 함께. 은별의 하체가 드러났다. 깔끔하게 정돈된 음모, 그 사이로 보이는 붉은 살. 철민은 은별의 다리를 벌렸다. 그녀의 음부를 바라보며 자신의 바지를 벗었다. 군복 바지와 속옷을 내리자 철민의 성기가 튀어나왔다. 이미 완전히 발기한 상태였다. 약 16cm 길이에 굵기도 적당했다. 은별은 철민의 것을 보며 입술을 핥았다. 철민은 은별의 다리 사이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성기를 은별의 입구에 댔다. 은별아, 넣을게.
철민은 천천히 밀어 넣었다. 은별의 질이 철민의 것을 감쌌다. 따뜻하고 촉촉했다. 은별은 신음을 흘렸다. 아, 철민 동무. 좋아요. 철민은 완전히 삽입한 후 멈췄다. 은별이 익숙해지기를 기다렸다. 은별은 철민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움직여도 돼요. 철민은 천천히 허리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앞뒤로 피스톤 운동을 했다. 은별의 질환이 철민의 성기를 조였다 풀었다 반복했다. 철민은 속도를 높였다. 침대가 삐걱거렸다. 은별은 베개를 움켜쥐며 신음했다. 아, 아, 철민 동무. 더. 철민은 은별의 허리를 잡고 더 세게 박았다. 은별의 가슴이 위아래로 흔들렸다. 땀이 두 사람의 몸을 적셨다. 철민은 한 손으로 은별의 클리토리스를 찾아 문질렀다. 은별의 몸이 활처럼 휘었다. 아, 거기 좋아요. 철민은 계속해서 클리토리스를 자극하며 삽입을 이어갔다. 은별은 절정에 가까워졌다. 하체에서 뜨거운 감각이 솟구쳤다. 철민 동무나 나와요. 은별은 몸을 떨며 절정에 도달했다. 애액이 쏟아져 나와 침대 시트를 적셨다. 철민도 한계에 도달했다. 은별아, 나도. 어디에? 안에 싸요. 은별이 속삭였다. 철민은 은별의 안에 깊숙이 사정했다. 따뜻한 정액이 은별의 자궁을 채웠다. 두 사람은 그대로 쓰러져 숨을 헐떡였다. 철민은 은별을 끌어안았다. 은별아, 사랑해. 은별은 대답하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철민과의 섹스는 익숙했다. 2년 동안 수십 번 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몸은 반응했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었다. 서울에서 마셨던 코카콜라, 먹었던 티라미수, 그 맛들이 자꾸 떠올랐다. 은별은 눈을 감았다. 왜 이러는 걸까? 철민은 좋은 사람이었다. 충성심도 강하고 미래도 보장되어 있었다. 은별과 철민이 결혼하면 두 사람은 평양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은별의 가슴 속에는 이상한 갈망이 자라고 있었다. 자유, 선택, 그리고 다시 맛보고 싶은 그 달콤함. 철민이 다시 은별을 끌어안으며 키스했다. 한 번 더 할까? 은별은 고개를 끄덕였다. 철민은 은별을 뒤집어 엎드리게 했다. 뒤에서 다시 삽입했다. 이번에는 더 깊이 들어갔다. 은별은 베개에 얼굴을 묻으며 신음했다. 철민 동무. 철민은 은별의 엉덩이를 잡고 힘차게 움직였다. 은별의 엉덩이가 철민의 허벅지에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짝짝짝. 철민은 한 손으로 은별의 머리카락을 잡아 뒤로 당겼다. 은별의 상체가 일어섰다. 아, 철민 동무. 철민은 다른 손으로 은별의 가슴을 잡고 주무르며 계속 박았다. 은별은 쾌감에 정신을 잃을 것 같았다. 철민의 것이 질 안 깊숙한 곳을 찔렀다. 지스팟을 자극했다. 은별은 다시 절정에 가까워졌다. 철민 동무 또 나와요. 철민도 두 번째 절정이 다가왔다. 은별아, 같이 가자. 두 사람은 동시에 절정에 도달했다. 은별은 비명을 질렀고 철민은 다시 은별의 안에 사정했다. 두 사람은 샤워를 함께 했다. 좁은 욕실에서 철민은 은별의 몸을 닦아주었다. 비누 거품을 내어 은별의 가슴, 배, 엉덩이를 씻었다. 은별도 철민의 몸을 닦아줬다. 넓은 어깨, 단단한 복근, 그리고 다시 발기하기 시작하는 성기. 철민은 웃으며 말했다. 은별아, 너만 보면 자꾸 서. 은별은 손으로 철민의 것을 잡았다.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였다.
철민은 신음했다. 은별아, 계속해. 은별은 속도를 높였다. 철민의 것이 단단해졌다. 은별은 무릎을 꿇고 입으로 물었다. 철민은 은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허리를 움직였다. 은별의 입안에서 앞뒤로 움직였다. 은별은 혀로 귀두를 핥으며 철민을 자극했다. 철민은 곧 절정에 도달했다. 은별아, 나와. 은별은 입을 떼지 않았다. 철민은 은별의 입안에 사정했다. 은별은 그것을 삼키고 입가를 닦았다. 맛있어요. 은별이 웃으며 말했다. 철민은 은별을 일으켜 세우고 키스했다. 샤워 후 두 사람은 다시 침대에 누웠다. 철민은 은별을 끌어안고 잠들었다. 은별은 철민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철민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은별은 결심을 굳혔다. 떠나야 한다. 이곳에서는 안 된다. 평양에서는, 북한에서는 은별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었다. 당의 통제, 감시, 배급제,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삶. 은별은 자유를 원했다. 서울에서 본 그 자유를, 사람들이 원하는 옷을 입고, 원하는 음식을 먹고, 원하는 곳에 가는 자유. 은별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철민은 깨지 않았다. 은별은 옷을 입고 철민을 바라봤다. 미안했다.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다. 은별은 메모를 남겼다. 철민 동무 미안해요. 나는 떠나야 해요.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어요. 당신을 사랑했지만 나 자신을 더 사랑해요. 행복하세요. 새벽 3시, 은별은 조용히 철민의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평양의 거리는 어두웠다. 가로등도 거의 꺼져 있었다. 은별은 빠른 걸음으로 자신의 숙소로 돌아갔다. 방에 들어가 가방을 챙겼다. 옷 몇 벌, 돈 조금, 그리고 서랍에 숨겨둔 코카콜라 병. 은별은 병을 꺼내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평양에서의 삶. 은별은 병을 가방에 넣고 거울 앞에 섰다. 23세의 자신을 바라봤다. 김은별, 너는 할 수 있어. 자유를 찾아가. 은별은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다. 탈북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은별은 먼저 압록강 근처의 신의주로 가야 했다. 평양에서 신의주까지는 기차로 6시간이 걸렸다. 은별은 새벽 첫 기차를 탔다. 신분증을 검사할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검사원은 은별의 신분증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모란봉악단 동무구만. 가시오. 은별은 안도하며 기차에 올랐다. 기차 안은 사람들로 붐볐다. 대부분 농민과 노동자들이었다. 은별은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봤다. 평양을 벗어나자 농촌 풍경이 펼쳐졌다. 논밭, 산, 작은 마을. 모든 것이 가난해 보였다. 은별은 가슴이 답답했다. 이게 조국의 진짜 모습이었다. 평양의 화려함은 거칠애였다. 기차가 신의주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1시였다. 은별은 역을 빠져나와 강변으로 향했다. 압록강 건너편은 중국이었다. 은별은 미리 브로커의 연락처를 알아두었다. 모란봉악단 동료 중 한 명이 몇 년 전 탈북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고 그때 브로커 정보를 들었다. 은별은 공중전화로 브로커에게 연락했다. 여보세요, 저 건너고 싶습니다.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 있소? 신의주요. 돈은 있소? 조금요. 알았소. 오늘 밤 10시 압록강 제3부 들어오시오. 검은색 모자 쓴 사람을 찾으시오. 전화가 끊어졌다. 은별은 손을 떨며 수화기를 내려놨다. 진짜 하는 거구나. 되돌릴 수 없었다.
은별은 강변을 따라 걸으며 시간을 보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밤 10시 은별은 제3부두에 도착했다. 한 남자가 검은 모자를 쓰고 서 있었다. 은별은 다가갔다. 저예요. 남자는 은별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따라오시오. 남자는 은별을 작은 배로 안내했다. 배에는 이미 3명이 더 타고 있었다. 중년 남자, 젊은 여자, 그리고 아이. 은별은 배에 올랐다. 배가 출발했다. 압록강의 물결이 배를 흔들었다. 은별은 북한 땅을 바라봤다. 평양의 불빛이 멀리 보였다. 아니, 보이지 않았다. 너무 멀었다. 은별은 눈물이 났다. 부모님, 여동생, 철민. 모두 두고 떠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은별은 눈물을 닦고 앞을 바라봤다. 중국 땅이 점점 가까워졌다. 30분 후 배는 중국 쪽 강변에 닿았다. 브로커가 말했다. 내리시오. 여기서부터는 혼자요. 조선족 마을로 가시오. 거기서 한국행 루트를 찾으시오. 은별은 배에서 내렸다. 중국 땅을 밟았다. 자유의 첫걸음이었다. 은별은 조선족 마을을 찾아 헤맸다. 새벽 2시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한 집에 불이 켜져 있었다. 은별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50대 여자가 나왔다. 누구요? 저 북에서 왔어요. 도와주세요. 여자는 은별을 위아래로 봤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안으로 들였다. 들어오시오. 하지만 올해는 못 있소. 은별은 감사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여자는 은별에게 밥을 주었다. 밥과 김치, 된장찌개. 은별은 허겁지겁 먹었다. 여자가 물었다. 한국 가려고? 네. 돈 있소? 조금이요. 여기서 한국까지는 멀어요. 태국이나 라오스를 거쳐야 해요. 브로커 비용만 5,000달러요. 은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5,000달러. 그런 돈이 어디 있나? 여자는 은별을 동정하는 눈으로 바라봤다. 일단 여기서 쉬시오. 내일 아침에 다시 얘기합시다. 은별은 작은 방에서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여자는 은별에게 제안했다. 조선족 식당에서 일하시오. 몇 달 일하면 돈을 모을 수 있소. 은별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은별은 조선족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설거지, 청소, 서빙. 하루 12시간씩 일했다. 월급은 500위안, 하나로 10만 원 정도였다. 5,000달러를 모으려면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었다. 은별은 좌절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매일 밤 은별은 가방에서 빈 코카콜라 병을 꺼내 바라봤다. 이 병이 은별의 희망이었다. 언젠가 다시 코카콜라를 마실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자유롭게. 은별은 병을 가슴에 안고 잠들었다. 꿈속에서 은별은 서울의 거리를 걸었다. 코카콜라를 마시고 티라미수를 먹고 자유롭게 웃었다. 그 꿈이 현실이 되는 날까지 은별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몇 달이 지났다. 은별은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았다. 그리고 어느 날 식당 주인이 은별을 불렀다. 은별아, 한국 가고 싶지? 네, 주인님. 내가 아는 브로커가 있어. 할부로 갈 수 있대. 나중에 한국 가서 갚으면 돼. 은별의 눈이 빛났다. 정말요? 그래. 하지만 위험해. 잡히면 북송이야. 각오해야 해. 은별은 망설이지 않았다. 할게요. 브로커를 만난 은별은 계약서에 서명했다. 한국에 도착하면 1만 달러를 갚기로 했다. 브로커는 은별을 태국으로 보냈다. 비행기, 버스, 도보. 한 달간의 여정 끝에
은별은 태국 방콕에 도착했다. 그리고 한국 대사관으로 갔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은별을 보호시설로 안내했다. 신원조사와 조사 과정이 시작되었다. 6개월 후 은별은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2025년 여름 은별은 다시 서울 땅을 밟았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았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 직업 훈련. 은별은 열심히 배웠다. 하나원을 수료한 은별은 서울 강남구에 작은 원룸을 얻었다. 정부 지원금과 탈북민 정착금으로 생활을 시작했다. 은별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은별은 편의점 냉장고 앞에 섰다. 그리고 코카콜라를 집었다. 1,500원. 평양에서는 상상도 못할 가격이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누구나 살 수 있었다. 은별은 계산하고 밖으로 나와 뚜껑을 열었다. 치익 탄산이 터졌다. 은별은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다. 이 맛. 1년 전 서울에서 처음 맛본 그 맛. 은별은 울면서 코카콜라를 마셨다. 해냈어. 내가 해냈어. 은별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평양의 하늘과는 달랐다. 더 넓고 더 자유로웠다. 은별은 웃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은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자유와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 코카콜라 한 병이 한 여성의 인생을 바꾼 이 실화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